한우진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자기 배가 아니라 지은호 이름이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낯설었어요. 갈비뼈 아래쪽이 둔하게 뭉개져 있었고 몸 안에서 누가 계속 뜨거운 돌을 굴리는 것 같았어요. 눈을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래도 의식이 또렷해질수록 한 가지 생각만 더 선명해졌어요. 은호가 진짜로 했구나. 우진은 눈꺼풀이 떨어질 것 같은 무게를 억지로 버티면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병실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찢어질 것 같아서 숨도 조심스럽게 들이마셨어요. 수술 전 의사가 조용히 설명하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술은 길게 걸릴 거라고 했어요. 성공해도 한동안은 몸을 거의 못 쓴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진은 그 말을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니었어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의 몸에도 칼이 들어갔네.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헛헛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이상하게도 부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우진아. 고성희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갈라져 있었어요. 우진은 힘들게 고개를 돌렸어요. 베개가 피부에 닿는 느낌에도 상처 주변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고성희는 수술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화장이 아주 조금 번져 있었고 입술을 세게 깨물어 억지로 표정을 누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일어날 생각하지 마. 고성희가 침대 쪽으로 다가와서 낮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누워 있어. 아직 몸 많이 안 좋아. 나 얼마나 잤어요. 우진 목소리는 자기 귀로 들어도 낯설 정도로 가늘었어요. 수술 끝나고 하루 조금 넘었어. 고성희가 대답했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 막 일반 병실로 옮겼어. 생각보다 경과가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 그럼 가는? 우진이 겨우 물었어요. 누구 거예요? 고성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지은호. 우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입으로 들으니까 목 안쪽이 더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했어요, 그 사람이. 우진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나한테 간을 줬어요.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수술 전날 밤에야 동의했어. 우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피가 한 번 더 식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그래. 고성희가 손등을 꼭 쥐었어요. 너 살아있어. 이제부터 좋아질 일만 남았어. 우진은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자기 표정으로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우진이 물었어요. 은호는 괜찮아요? 고성희 시선이 아주 살짝 흔들렸어요. 수술은 잘 끝났어. 고성희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금 회복실에 있어.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수치도 안정되고 있다고 하더라. 많이 아플 텐데. 우진이 속삭였어요. 나보다 더 건강했는데 괜히. 목이 말라서 다음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얇게 뜬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고성희는 그 얼굴을 보다가 잠시 눈을 떼었어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게 버거웠어요.
엄마. 우진이 힘들게 불렀어요. 수술 전에 내 편지 봤어요. 고성이가 움직임을 멈췄어요. 어떤 편지? 내가 쓰고 나갔던 거요. 우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산에 가기 전에 쓴 편지요. 병실 서랍에 넣어뒀는데 엄마가 아니면 누가 받겠어요. 고성이는 입술을 조금 떨었어요. 서랍을 뒤지던 손끝에 닿았던 종이의 감촉이 다시 떠올랐어요. 거기에는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내가 없어져도 엄마 탓 아니에요. 간 이식 더 이상 억지로 밀지 말아요. 지은오라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고성이는 그 편지를 보고도 수술을 멈추지 않았어요. 봤어. 고성이가 인정하듯 말했어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쓴 거라고 생각했단다. 정말 그럴 생각으로 쓴 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 나는 진심이었어요. 우진이 눈을 감았어요. 나 살고 싶었지만 그 사람 몸에 칼 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낫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걸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봤네요. 그래도 포기 못했어. 고성이가 말했어요. 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니?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우진은 그 말을 듣고도 예전처럼 쉽게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맺혔지만 어딘가 차분했어요. 엄마, 이제 나 하나 아니에요. 우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둘 있어요. 나랑 은호. 고성이 눈이 잠깐 크게 흔들렸어요. 그의 얘기는 지금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우진이 말을 잘랐어요. 보육원 앞에 버리고 왔던 애. 엄마가 늘 마음속으로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그 애. 나랑 닮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애. 고성이는 숨을 한 번 고르게 내쉬었어요. 병실 공기가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수술 끝난 직후야. 고성이가 힘주어 말했어요. 이제 겨우 둘 다 살아났는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너 힘 좀 더 생기면. 엄마는 늘 나중에 해요. 우진이 눈을 떴어요. 나중에 말할게,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 사정 얘기할게. 근데 그 나중 사이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진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나서 겨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살아난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진이 말했어요. 근데 이 기적이 누군가 몸뚱이에서 떼온 대가라는 것도 같이 떠올라요. 엄마가 그걸 끝까지 피하면 나는 이 기적 편하게 못 누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성이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정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한 문장만 꺼냈어요. 일단 그 사람한테 먼저 가봐야겠어요. 고성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이해했어요. 지은호.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몸도 덜 회복됐는데 서로 상처만 더 줄 거야. 엄마, 나 지금 이 상태로도 이렇게 숨쉬고 있어요. 우진이 속삭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배에 칼 맞고 누워 있어요. 정말로 나중에 가면 나중이라는 말이 변명이 되겠죠. 그건 싫어요. 고성이는 우진 손등을 더 꽉 쥐었다가 결국 살짝 놓았어요. 내가 상태 좀 더 보고 올게. 고성이가 간신히 말했어요. 아직 많이 아파하면 오늘은 그만두고. 엄마. 우진이 불렀어요.
상태 보러 가는 김에 하나만 솔직히 확인하고 와요. 엄마, 그 사람한테 나랑 엄마 사이 얘기 어디까지 했어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어요.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어요. 지은호는 회복실에서 천장을 세고 있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개수를 셀수록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배 쪽으로는 아직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조금만 자세를 바꾸려고 해도 피부 안쪽 근육이 전부 갈려 나가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참고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수술이 끝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게 진짜 내 선택이었나? 불빛이 번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은호는 몇 번이고 자신에게 되물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처음엔 고성이가 병원 결과표를 들고 와서 감성적인 말들을 섞어가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친 아들 얘기, 엄마로서의 두려움, 혹시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그 모든 말의 끝에 결국 하나의 문장만 남았어요. 내 간이라면 살릴 수 있다. 지은호는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 발자국 소리, 기계 울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울음소리까지 하나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딱 두 개의 얼굴만 번갈아 떠올랐어요. 정순이 그리고 고성이. 한 명은 매일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고 잔소리를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편을 들어주던 사람. 한 명은 갑자기 나타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고 인테리어 일을 맡겨주고 꿈을 응원해주겠다던 사람. 둘 중 누구에게 빚을 지고 싶은지 물어보면 지은호의 대답은 하나였어요. 이미 많이 빚졌어요. 정순이에게. 지은호는 결국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어요. 고성이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혼자서 했어요. 의사가 건네준 서류에 이름을 쓰면서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중에 이 이름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자기 몸이 갈라져도 나중에 우진 얼굴을 떠올릴 때 숨은 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배 안쪽에서 계속 쿡쿡 찌르는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통증이 같이 올라왔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남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처음 카페에 왔을 때부터 이사장님은 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 이름 그 앞 골목 버려져 있던 현관.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보다도 더 디테일한 장면들이 고성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지? 누가 얘기해줬지? 재단에서 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억지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덜 불안해졌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지은호가 속으로 정리했어요. 내가 어떤 애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상처 가지고 있는지. 그거 다 알고 나서 카페에 들어왔던 거네요. 회복실 문이 아주 조용하게 열렸어요. 발자국 소리가 가볍게 다가왔어요. 지은호는 눈을 감을까 말까 잠시 고민했어요. 지금 누구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누군지 알고 싶어서 천천히 고개만 돌렸어요. 문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이사장님. 지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고성이는 감정이 잘 안 보이게 화장을 다시 고쳐왔어요. 그래도 가까이서 보니까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몸은 좀 어때요? 고성이가 물었어요. 아픈 만큼 살아있다는 생각 들어요.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숨만 쉬는 거랑 사는 건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냥 숨 쉬는 중인 것 같아요. 고성이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지은호는 한숨을 부드럽게 내쉬었어요. 수술은 잘 된 거죠. 잘 됐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이도 깨어났어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래요. 지은호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살아있으면 됐어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살리는 건 제 목표였어요. 지은호가 침대 난간을 손끝으로 톡톡 건드렸어요. 그 다음은 솔직히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생각 못 했어요. 너무 복잡해져서요. 그래서 이제야 생각해 보려고 왔어요. 고성이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왔어요. 시작이요? 지은호가 피식 웃었어요. 우리가 뭐가 있긴 했나요? 시작할게. 이사장님은 끝까지 나한테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나는. 고성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내 얼굴에서 내 아이 얼굴이 보였어요. 보육원 앞에 서 있던 그날, 현관 앞에서 울고 있던 그 애랑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거기다 두고 왔어요? 지은호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어요. 처음 본 얼굴인데 그때도 그랬겠죠. 이 애랑 같이 있으면 내 인생 꼬이겠다.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현관 앞에 놓고 왔겠죠. 그땐 못 버티겠더라고요. 고성이가 겨우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쌍둥이를 함께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택했어요.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데리고 왔고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한 명은 엄마 옆에서 자랐고 한 명은 현관 앞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간이 필요해지니까 다시 현관 쪽 애를 찾은 거예요. 그게 저고요. 말을 하면서도 배 안쪽 상처가 묵직하게 쿡쿡거렸어요. 통증인지 분노인지 구분 안 될 만큼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고성이가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보육원 출신 아이들 돕는 사업을 하면서 이름들을 하나씩 보게 됐어요. 그 중에 내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기록을 더 보게 됐고 사진을 보게 됐고 그때부터 모든 게 흔들렸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페에 온 거예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인테리어 맡기겠다고 하면서 제 얼굴 보러 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겠네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애였는지 확신은 없었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보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출발이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사장님.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가까이 보고 싶다는 말 뒤에 숫자가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제 혈액형, 간 크기, 이식 가능성. 그게 다 행간에 적혀 있었어요. 고성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침묵이 이미 인정이었어요. 수술 전날 이사장님이 그 말했어요. 지은호가 조용히 기억을 꺼냈어요. 엄마는 내가 사라지는 게 더 무서워. 라고요. 그 말 듣고 잠깐은 흔들렸어요. 나도 이 사람 딸일 수 있겠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수술 동의서 앞에서 다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사라지는 거라고. 둘 다였어요. 고성이가 손을 떨며 말했어요. 나한테는 둘 다였어요. 내가 사라지는 것도 우진이 사라지는 것도 둘 다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둘 중 하나를 버린 사람은 이사장님이에요. 그 선택이 여기까지 온 거고요. 병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도 흐릿하게 보였어요. 잠시 후 지은호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우진이 깨어났다고 했죠.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몸도 마음도. 저도 그래요. 지은호가 웃듯이 말했어요. 똑같네요. 그래도 봐야겠어요. 지금요? 네. 지은호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이사장님 통해서 들으면 말이 계속 섞일 것 같아요. 나랑 우진이 우리 둘 사이 얘기는 우리 둘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성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로 상처만 더 줄 수도 있어요. 이미 칼까지 들어갔어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더 상처 줄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이 수술이 끝났다는 건 우리 셋 식구 사이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1시간 후 옮겨진 침대 2개가 병실 창가 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지은호와 한우진 사이에는 작은 좁은 통로만 있었어요. 서로 몸을 돌리려면 조금씩 힘을 줘야 해서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둘 다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안녕.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전보다 조금 더 가볍게 들렸어요. 진짜 살아있네. 너부터요. 지은호가 받아쳤어요. 어제까지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산으로 도망가더니 그 얘기까지 들었구나. 우진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얘기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엄마? 지은호가 단어를 천천히 굴려봤어요. 이사장님 얘기야? 우진은 잠깐 멈칫했어요. 나한테는 아직 엄마야.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불편하면 미안해. 불편한 건 아닌데. 지은호가 시선을 창밖으로 잠깐 돌렸어요. 그 단어가 아직 내 입에서는 잘 안 나와서.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불러온 시간이 달랐으니까요. 편지 봤어.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술 전에 쓰고 간 거. 내가 없어져도 엄마 탓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그거. 우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안해. 그 편지까지 써놓고도 결국 산으로 갔으니까. 그건 내 선택. 지은호가 잘라 말했어요. 편지가 나쁘진 않았어. 적어도 이 수술이 엄마 혼자만의 욕심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줬으니까. 우진이 너도 내 생각하면서 고민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더 미안해. 우진이 웃으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내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못 보고 결정했거든.
그냥 이름이랑 기록만 보고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내 몸에 칼 대는 게 싫어서.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진을 바라봤어요. 실제로 나한테 칼 댄 사람은 나야. 나 스스로 동의서에 도장 찍었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같이 만든 선택이야. 일방적인 희생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편해질 수가 없어. 우진이 배 위쪽을 살짝 눌렀어요. 여기 안에 내 조각이 있잖아. 그 생각하면 아무리 고마워도 편하지는 않아. 편하라고 준 거 아니야. 지은호가 웃었어요. 살라고 준 거지.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오후 햇빛이 조금 기울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쌍둥이 얘기 들었어?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육원 기록에서.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님이 옛날 서류 꺼내주셨는데 이름이 비슷하게 적혀 있더라고. 지은, 여아, 쌍둥이 추정 이런 식으로. 한 명은 친모인계 예정, 한 명은 현관 앞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태줄 자국이 똑같다라고 적혀 있었어. 우진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도 다시 들으니까 속이 뒤틀렸어요. 난 나만 살아남은 줄 알았어. 우진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거든. 원래는 둘이었는데 하나를 잃었다고. 난 그게 그냥 사산이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뜻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실제로는 지은호가 말을 받아줬어요. 둘 다 살아있었어. 엄마 곁에 남은 애랑 현관 앞에 남겨진 애. 둘 다 살아있었는데 한 아이만 엄마 기억 속에 있었어. 나머지 한 아이는 기록 속에만 있었고. 우진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잠깐 막힌 것처럼 느낌이었어요. 미안해. 우진이 겨우 한마디를 짜냈어요. 엄마 대신 사과하는 건 이상한 일인 거 알지만 그래도 미안해. 내가 엄마 옆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동안 너는 혼자였다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우진이 내 잘못 아니야.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원래 엄마가 둘이었어. 피 나눈 사람은 나를 버렸고 피 안 나눈 사람은 나를 데려갔어. 어느 쪽이 더 엄마 같은지는 시간이 알려줬고. 그래도 내가 그 원장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 우진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중간에서 기록을 잡아두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모른 채 살았겠지. 그게 더 나았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다 알고 사는 게 나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나는. 지은호가 숨을 한 번 골랐어요. 그래도 알게 된 게 나아. 적어도 이제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 누굴 미워할지, 누굴 용서할지, 누구랑 같이 갈지. 모르면 선택도 못하잖아. 그럼 나랑은? 우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이야? 같이 갈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지금은. 지은호가 한 번 웃었어요. 소중한 친구지. 우진도 웃음이 났어요. 확실한 건 있어. 지은호가 덧붙였어요. 엄마처럼 되긴 싫어. 한쪽만 꽉 쥐고 한쪽은 버리는 선택은 안 할 거야. 그래서 우진이도 한 번쯤은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미 내 편이야. 우진이 말했어요. 내 간이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의 절반은 이제 내 빚이야. 그 빚을 어떻게 갚을지는 나도 아직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가 또 널 숫자로 보게 두지는 않을 거야. 이사장님께 그렇게 말했어? 응, 말했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났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엄마가 법 앞에 서든 세상 앞에 서든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을 거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잠깐 봤어요. 병원 마당 한쪽에 작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직 잎은 다 피지 않았지만 가지마다 새싹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딱 우리 셋 같네. 지은호가 중얼거렸어요. 뿌리는 한 군데인데 가지는 다르게 자라고 있네. 누구는 곧 잘려나갈 수도 있고 누구는 더 자랄 수도 있고. 나는 잘려나가고 싶지 않아. 우진이 말했어요. 이제 겨우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러려면 지은호가 우진을 바라봤어요. 뿌리부터 정리해야지. 이사장님이 뭘 했는지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제대로 드러내야 해. 그게 이사장님을 완전히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같은 실수 반복 못하게는 해야지.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 나 혼자 못해.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옆에서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아직도 엄마가 울면 같이 흔들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응. 우진이 조금 웃었어요. 넌 나보다 덜 흔들리잖아. 엄마란 단어에 덜 약하고. 그게 부럽기도 하고 지금은 필요하기도 해.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지은호가 말했어요. 이사장님을 벌 주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돌려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자. 숫자 계산기 내려놓게 하는 거. 계산기. 우진이 작게 웃었어요. 엄마 손에서 그거 떨어뜨리는 거 상상만 해도 쉽지 않네. 쉽지 않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거지. 지은호가 말했어요. 한 사람은 피 때문에 흔들리고 한 사람은 버려졌던 기억 때문에 흔들리면 어쩌면 그 사이에서 균형이 맞을 수도 있어. 병실 문 밖 복도 끝에서는 고성이가 두 사람 목소리를 어렴풋이 듣고 있었어요.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아직 없다고 느꼈어요. 멀리서 들리는 두 사람 웃음 섞인 목소리에 고성이 눈가가 다시 빨갛게 물들었어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오래 잡고 있던 단어는 모성이었어요. 이제부터 잡아야 할 단어는 아마도 책임일 거였어요. 고성이는 벽에 살짝 기대서 눈을 감았어요. 언젠가 이 병원 복도 말고 다른 복도에서 서게 될 날이 오겠죠. 판사와 검사, 기자와 카메라 앞에서 자기 선택을 설명해야 할 날이. 그날이 오면 변명 대신 한 문장만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이를 숫자로 본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됐어요. 그 말을 끝까지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면 아마 그때는 진짜로 엄마가 되는 첫걸음을 떼는 거겠죠. 그리고 병실 안에서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서 새로운 식구의 모양을 맞춰보고 있었어요. 쌍둥이라는 말이 피곤하게만 들리던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같은 배꼽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 선택한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지 그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